안녕하세요. 브레사의 신호출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을 밟은 유동우라고 합니다. 이번 기말 발표에는 제가 평소에 연구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저희 시야가 넓어진 부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연구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제가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해 찾게 된 미싱 링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브레사 신호철의 연구실은 디지털 집착회로 연구실이고 최근에는 주로 뉴럴 네트워크 하드웨어 디자인과 인베디드 메모리 설계를 연구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하드 디자인은 CPU 및 GPU 대비 더 빠르고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뉴럴 네트워크 가속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가속기와 또 사람의 뇌를 더욱 가깝게 모방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가속기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메모리 설계는 디지털 집적회로 내부에 들어가는 SRAM, DRAM 등의 연구와 더불어 도메인 월 메모리, STT-MRAM, SOT-MRAM 등의 차세대 비발성 인베디드 메모리를 위한 회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뉴럴 네트워크 하드웨어 쪽을 연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제 많은 작업에서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좋은 예로 2016년도에 구글의 알파고가 바로 세계 최강인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예시가 있죠.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의 순수 성능은 사람을 뛰어넘었지만 아직 효율 면에서는 사람에 비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알파고는 50kW라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사람의 뇌가 겨우 20W 정도로 동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보다 인간의 뇌가 흡사하게 바꾸어져 보는 시도가 바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뉴런 모델을 실제 생물학적 뉴런과 더 흡사하게 바꾸는 것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스파이킹 뉴런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MLP, CNN 등 기존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뉴런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뉴런에서 사용하는 뉴런은 보통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 입력 벡터에 대해 행렬 연산 및 비선형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비선형 함수의 종류에 따라 1세대, 2세대 퍼셉트론이 있고 최근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는 대부분 2세대 퍼셉트론을 사용합니다. 2세대 퍼셉트론이 사용하는 비선형 함수는 슬라이드에 있는 렐로도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드 가운데 나와 있듯이 1, 2세대 퍼셉트론은 행렬 계산이 있다는 점에서 연산이 굉장히 덴스하고 이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사람의 뇌는 당연하게도 행렬 연산은 하진 않고 대신 굉장히 스파스한 덧셈 연산에 기반한다고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았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에 전압을 쌓아두었다가 이 전압이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스파이크를 파이어해서 다른 뉴런의 화학 물질을 시냅스를 통해 전달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이 중간에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복잡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그리고 기타 다양한 물질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이 기작 중에 가장 중요한 멤브레인 포텐셜을 쌓아놨다가 특정 값을 넘기면 스파이크를 쏴주는 기장만을 따와서 3세대 뉴런인 스파이킹 뉴런이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스파이킹 뉴런 중 리키 인테그레이션 파이어라는 간단한 뉴런 모델을 보여줍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뉴런과 비슷하게 시간의 개념이 있고 멤브레인 포텐셜 값을 쌓아놨다가 특정 값을 넣으면 출력을 쏘는 메커니즘이 수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슬라이드 넘어가고 이제 이 스파이킹 뉴런을 사용하여 구성한 스파이킹 뉴런 네트워크의 동작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를 스파이크로 인코딩 해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픽셀 값에 비례하여 스파이크의 빈도를 결정하는 레이트 인코딩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스파이크로 변환되는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어주는데 지금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스파이크가 들어올 때마다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하다가 특정 값이 넣으면 출력 스파이크가 치고 다시 리셋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출력 레이어는 스파이크의 총 개수를 카운팅하게 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출력 레이어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크를 친 클래스로 네트워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전 지금까지 설명한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드웨어상에 구현할 수 있는지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하면서 뉴럴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에 대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이 수업을 통해 찾게 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영상인식, 개인화 추천 시스템, SNS 관계망, 단백질 구조 유추 등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되었고 각각의 문제를 잘 푸는 다양한 구조의 네트워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GPU나 FPGA,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한 특수목적 하드웨어인 ASIC도 최근 많이 개발되었고 우측 하단에는 구글의 뉴럴 네트워크 엔진인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디벨롭 단계에 있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공부해서 디플로이 단계에 쓰이는 하드웨어를 설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간략히 알기만 할 뿐 어떻게 디벨롭 단계까지 넘어온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수업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익스플로레이터리 데이터 아나리시스에 대해 진행해 보았고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보면서 놓치고 있던 부분, 다시 말하면 미싱 링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게 된 미싱 링크는 바로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아나리시스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솔루션을 위해 뛰어들기보다는 먼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문제를 천천히 분석하고 해결법을 찾기 위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다시 상기하였고, 이런 방법론을 연구라는 문제 해결 과정에도 적용시켜 앞으로 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